여러분 안녕. 오늘 이제 1, 2, 3반은 방학 전 마지막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등교 수업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4반하고 5반은 이제 금요일 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방학 전 수업 잘 듣고 이제 방학 동안에는 잘 쉬면서 역사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자, 오늘 배울 것을 잠깐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돈 본 적 있는 친구들 있어요? 본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이 돈은 뭔가 조금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돈은, 조금 더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도안도 좀 달라졌죠, 그림도. 옛날에 쓰던 돈 1,000원 뒷면에는 도산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면에는 퇴계이왕이 있고 뒷면에는 도산서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 도산서원은 퇴계이왕이 세운 것이지만 살인들, 오늘 수업에서 배울 살인파들이 길러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살인파는 자신들의 힘을 지방에서 키우는데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서원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각 지역별로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약속을 정한 향약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잘 기억하고 가면 오늘 수업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지는 몇 번? 짠! 23번 보면 되고요. 교과서는 163쪽을 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한 1, 2, 3반은 뭘 배웠다? 신진사대부를 배웠다. 신진사대부는 둘로 갈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갈라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급진파 신진사대부랑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급진파는 누구로 이어진다? 그렇죠. 훈구파로 이어지고 온건파는 어디로 이어진다? 살인파로 이어진다. 선생님이 분명 수업에서 이야기하니까 잘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수업에서는 이 훈구파부터 더 먼저 배워볼 거예요. 원래 훈구라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였어요. 임금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나라에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훈구파가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계기는 바로 세조 임금님입니다. 왜 그랬냐면 세조 임금님은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죠? 어려운 말로 계유정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세조 임금님이 왕이 되는데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높은 벼슬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권력을 혼자서 잡고 그 권력을 더 키워가고 또 돈 욕심도 많이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권력을 잡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또 그 힘이 임금님까지 넘보게 되니까 실제로 임금님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금님이 그만큼 힘이 약해질 정도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살인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살인파가 봤을 때 훈구들을 보니까 이거 영 아니네 라고 비판을 하면서 훈구가 나쁜 말로 쓰이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세조 임금님이 왕이 돼서 땅이든지 노비든지 벼슬자리든지 이걸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되는 걸 도와준 사람들이 왕실과 결혼을 하고
정치적인 힘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많이 비슷하다.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고려 때 무슨 귀족? 그렇지, 잘했어요. 문벌귀족하고 또 권문세족, 또 신라 때로 돌아가면 그렇지, 잘했어요. 진골귀족들하고 닮은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그러니 살인파 입장에서 이거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홍구파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훈구파랑 살인파랑 명확하게 자들고 그어서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훈구파, 살인파 그렇게 보는 거지. 왜 그러냐면 훈구파인데 아들이 살인이라든가 살인파가 아빠인데 아들이 훈구파고 이런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훈구파랑 살인파 나눠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그럼 훈구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제 태조 이후로 나라에 공을 세우고 나라에서 일을 한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성리학과 또 다른 학문들을 같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임금님이 더 레벨이 높은 태도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높이고 나라의 모든 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살인파는 그런 훈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인데 어떻다? 그렇죠. 성리학만 계속해서 드립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훈구랑은 좀 다르다. 성리학 외에 다른 학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님이랑 신하들이랑 같은 레벨. 그래서 임금님과 신하가 서로 도와가며 정치를 하는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한다. 그런데 성리학만 너무 강조하니까 단점들이 나타난다.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18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실학이라고 해서 다른 학문들도 공부하자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훈구파가 이제 세조 임금님 때 많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성종 임금님 때 세조, 예종, 성종 이렇게 이어지는데 성종 임금님 때 살인파를 정치로 불러들여서 훈구파를 견제합니다. 저 사람들 너무 커진 것 같아. 살인파야 나를 도와서 훈구파를 적당히 눌러주렴. 살인파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할게요. 살인파를 어디에 두냐 하면 3사에 둡니다. 여러분들 고려의 3사는 회계기구였고 조선의 3사는 뭐 있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사헌부. 관리 땡땡땡, 영의정 김땡땡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귀양 보내셔야 합니다. 이런데 사헌부가 하는 일, 관리들이 잘못된 일을 탄핵하는 사람들이 사헌부였다. 그 다음은 사관원. 임금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냥 좀 적당히 다니세요. 참 정치 좀 하십시오, 임금님. 어제 또 잔치 버리셨는데 오늘 또 잔치 버리시면 됩니까? 지금 밀린 상소문만 500만 개인데 이런 게 사관원이 하는 일. 홍문관은 임금님의 명령이 이러이러합니다. 지방에서
약이 될 만한 풀들을 조사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라고 임금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런 게 홍문관이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삼사라고 부르는데 성종 임금님은 살인파를 삼사에 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훈구파를 비판하게 해서 훈구파를 적당히 눌러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를 다시 보면 훈구는 조선을 세웠는데 공을 세운 급진파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빈칸 세조, 그 다음 빈칸 성종,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칠 건 급진 온건 가운데 온건파에 치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근본주의적 성리학 이념이고 왕도 정치를 강조하고 3사에 배치된다 라는 거. 그런데 훈구파가 살인파의 이런 비판, 살인파가 커지는 거 좋아했느냐? 절대 안 좋아하죠. 그래서 4번이나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화는 뭔데요? 네, 살인파가 당한 재앙, 나쁜 것, 요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 사화입니다. 자, 살인파와 3사 잠깐 보고 갈게요. 오케이. 첫 번째인 무오사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오사화 학습지를 보면서 들으세요. 살인파는 세조 임금님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랬냐면 성리학적으로는 세조 임금님이 둘째예요. 근데 단종 임금님은 정통성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종 임금님이 세종 임금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단종은 문종 임금님의 독자예요. 혼자만 있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정통성이 빡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종 임금님은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세자 아니냐? 아니거든요. 그냥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려고 조카를 죽였어. 성략적으로 되게 나쁘게 봐요. 그래서 계속 세조 나쁘다. 세조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조 임금님 때 나라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사람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요.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벼슬 뺏고 귀양 보내버리세요. 이런 상소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훈구파는 아이씨 얘네들 뭐야? 왜 자꾸 우리한테 시비 걸어? 이런 입장이고 살인파는 쟤네들 완전히 그냥 나쁜 놈들인데 왜 정치하고 있어? 다 사라져버리지? 이런 입장이라서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힘은 누가 조금 더 갖고 있는 상황이다? 훈구파가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사가 일어날 당시에 왕은 성종 임금님의 아들인 조선 10대 왕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 여러분들 조금 알죠? 왕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하들도 많이 죽이고 또 정치보다는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살인파들이 봤을 때 임금님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금님은 나란 일을 해야지. 맨날 같이 놀고 먹고 사람 죽이고 백성들하고 신하들 여자를 뺏어다가
자기 여자로 만들고 이런 거 되게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살인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래요. 연산군은 귀 틀어 막습니다. 아씨 그만 좀 해라 좀 이러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구파랑 연산군이랑 서로 살인파를 미워하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었으니 조의제문. 요 조의제문은 뭐냐 하면 옛날에 중국에 항우랑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사람들은 서로 항우는 초나라를 세우고 유방은 한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통일해서 중국을 다스리고 있던 진나라에 반대하는 입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우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초나라 왕족이었던 의제를 일단 허수아비 황제로 세웁니다. 그랬다가 이 의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초패왕이라고. 그걸 깝니다.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항우는 나쁜 놈이다. 의제는 정말 불쌍하다. 딱 이거 한 줄 실어놔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가 글을 쓰고 말았으면 모르는데 요게 왕들이 죽고 나서 그 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서 만드는 책인 실록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실록을 관리하고 있던 훈구파인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가뜩이나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게 실록의 기록으로 다 들어가게 되니까 야 이거 좀 빼줘라 라고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한테 부탁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아이씨 이것들을 그냥. 그래서 더 살펴보니까 이 조의제문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훈구파한테 가져갑니다. 아 이거 잘하면은 크게 한 방 터트려갖고 살인파들 다 잡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훈구파들은 연산군한테 가요. 그리고 항우는 세조를 의미하는 거고 의제는 단종을 의미하는 거다. 항우는 나쁜 놈, 그래서 세조는 나쁜 놈이라는 뜻이다. 즉 연산군 임금에 지금 이 조의제문이라는 말에 김종직이라는 살인파가 연산군 임금님의 할아버지를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벌 줘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러자 살인파가 되게 싫었던 연산군은 아이고 결정적 찬스가 왔구만. 야 살인파 다 잡아들여. 요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무오사화예요. 그런데 살인파가 여기에서 끝!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랬으면 좋은데 아직도 3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번 살인파들이 고생한 갑자사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직도 연산군 때예요. 이제 연산군은 잔치 버리자 여자는 세상의 여자는 전부 다 내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같이 잔치 버리자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에 돈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야 신하들 니들 돈하고 땅하고 노비 무진장 많지? 그거 다 내꺼. 연산군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임금님 이건 좀 인간적으로 아니잖아요. 아 그만 좀 하세요 좀. 그만 좀 놀고 우리 돈 그만 좀 뺏어 가고 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씨 이것들 확 그냥 결정적으로 찬스 한번 잡아갖고 살인이고 훈구구 갖다가 그냥 다 박살을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러면 네. 훈구파들 가운데서도 연산군이랑만 친한
훈구파들이 찾아옵니다. 임금님, 이거 대박사건. 뭔데? 아, 글쎄, 임금님 어머니가 성종 임금님 때 글쎄 약을 받아서 그 약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야? 아, 글쎄요, 조정의 신하들이 글쎄 임금님의 엄마 패비 윤씨를 나쁘게 임금님한테 말하고 죽이자 그랬을 때 전부 다 도장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없애버리세요. 이럽니다. 연산군, 오케이! 다 죽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훈구파든 살인파든 왕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은 다 죽여버려요. 귀양 보내고. 그래서 왕한테 걸림돌이 되는 신하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쁜 일을 당했다? 살인파들이 나쁜 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연산군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니까 신하들이 못 참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니 그 사람이 바로 예성연중 인명선. 누구다? 중종 임금님이다.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에요. 그리고 중종은 내가 왕이 되는데 또 공을 세운 신하들이 있다. 근데 이 신하들이 왕보다 힘이 너무 세네. 이 신하들 좀 어떻게 좀 적당히 눌러줄 사람이 없을까? 앞뒤가 똑같은 사람,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을, 야, 살인파야! 니네들 와서 나 중종을 좀 도와주겠니? 이럽니다.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고 임금님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옵니다. 중심적인 사람이 조광조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조광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상주의자예요. 성리학적으로 바람직한 거 하자. 현실 그런 거 내 눈앞에 없음. 성리학적으로 옳다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됨. 이런 입장이에요. 어머? 그래서 조광조는 어떤 입장이냐면 자기 눈에 안 차면 임금님한테도 함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합니다. 첫 번째, 소격서. 요거는 도교식으로 제사를 지는 관청이에요. 그런데 조광조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좋게 도교식으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성리학에 안 맞으니까 임금님 이제 그만 없애세요 라고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성리학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종 임금님이 말려요. 아,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이거 세종 임금님도 안 하시고 성종 임금님도 안 하셨어. 아, 나보다 할아버지인 분들도 안 하신 거 내가 멋대로 바꾸면 내가 뭐가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버럭합니다. 그게 세종 임금님하고 성종 임금님하고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거 관청 없애셔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중 이 자식 봐라 라는 입장이 되죠. 그 다음에 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조광조가 두 번째로 현양과를 실시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명한 관리들을 지방에서 추천을 하면 중앙에서 시험을 봐서 관리로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제도 말고 별도로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돼요. 왜 그러냐면 28명이 관리가 되는데 전부 다 조광조랑 친한 사람들이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신하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신의 개정 또는 위훈 삭제라고 불리는 것을 합니다. 뭐냐면 중종 임금님이 됐을 때 그걸 도와준 대가로 높은 벼슬자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뭐 한 것도 없으면서 왕님한테 선물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전부 다 그거 줬던 거 다 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이씨 조광조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요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짠!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종실록에는 안 써있어요. 근데 선조실록에 써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나뭇잎에 감즙, 그러니까 단물을 발라서 벌레들이 파먹게 해서 주초위왕 비슷한 글씨를 만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가져갔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왕이 되려는 시도임을 알고 조광조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과연 진짜일까요? 글쎄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사진 보면 나뭇잎들이 죄다 멀쩡해요. 전부 다 꿀을 발라놨는데 벌레들이 꿀만 쭉쭉 빨아먹고 나뭇잎은 그냥 내버려 놔둡니다. 벌레 종류가 40가지나 됐는데 그 벌레들이 모두 꿀만 쪽쪽 빨아먹고 나뭇잎은 내버려둬요. 그래서 뭘까? 이거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라고 인하대학교 민경진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자기 밤중에 중종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조광조랑 3사에 있던 살인파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이 나쁜 일을 당한 김효사화는 사실 조광조가 중종임금님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 나가니까 거기에 싫어. 조광조랑 살인파 싫어. 너무 싫어. 얘네들 그냥 나 죽여버릴래. 이랬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사화로 갑니다. 무갑기을. 그래서 을묘사화를 하기 전에 살인파가 3번이나 빵빵빵 당했잖아요. 살인파는 나름대로 이거 너무 우리 피해가 극심한데 그걸 복구할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서원과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원을 먼저 살펴볼게요. 서원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의 사립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사립학교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유교 공부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 기숙학교 내지는 지방의 기숙학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서는 단순히 공자님만 제사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학문적인 계열에 있어서 선생님, 아주 큰 대빵 선생님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파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선생님들을 이 서원에서 제사 지내면서 이 서원에서 누구를 제사 지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파벌이 크게 나뉘어요. 점점점.
그런 것도 참고로 살펴보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까 그 1,000원짜리에 나왔던 도산서원 있죠? 거기에서 각각 강당 역할을 하는 전교당이라는 건물이랑 그 다음에 도산서원에는 이제 동제, 서제가 있거든요. 동제는 동쪽 기숙사, 서제는 서쪽 기숙사인데 서쪽 기숙사인 홍의제 둘 다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2014년에 2015년에 찍었구나. 5년 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보니 또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제 향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학기 초가 돼서 학기 초에 회장, 부회장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회장, 부회장을 뽑고 하는 게 뭐죠? 학급 자치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 학급 자치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향약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율곡이 선생님이 해주에서 이제 관리 생활을 할 때 지금의 구청장 역할을 하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했던 자치 규약입니다. 규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불이 나서 가입한 사람의 집을 다 태웠을 때는 다른 가입한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하고 지붕에 새로 덮을 풀과 이제 나무를 2묶음씩 각각 낸다. 그리고 힘센 종을 한 사람씩 보내서 사흘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집 짓는 일을 도와준다. 그리고 함께 가입한 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 물건을 보내줄 때는 쌀 3되를 대박 3개를 내려서 술이나 반찬이나 떡을 준비하는데 이제 장례식 날 이전에 미리 모아야 한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역에 마을 사람들이 자치를 하는 걸 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성리학들은 이제 지방에 중소지주들, 그러니까 크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 주도를 해서 자치적인 약속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다스려 나가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게 율곡이에게 영향을 미쳤고 율곡이는 해주에서 이런 일을 했고 다른 살인파들도 각자 이런 일들을 했다. 향약을 만들고 서원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방 거국기지를 탄탄히 한 살인파들은 한 번 더 사활을 당하게 됩니다. 중종 임금님 때 그 아들이 있어요. 인종과 명종 임금님입니다. 이 둘은 형제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윤씨예요. 그래서 명종의 임금님을 따르는 쪽, 인종 임금님을 지지하는 쪽 둘이 나뉩니다. 대윤 소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싸우다가 인종 임금님이 먼저 왕이 돼요. 그런데 일찍 죽어요. 그러면 인명선이니까 명종 임금님이 왕이 되겠죠. 명종 임금님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명종 임금님의 외삼촌과 그 외삼촌을 지지하는 세력들, 살인파들도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반대쪽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요걸 을사사화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네, 외척하고 살인하고 손을 잡아서 하나의 팔을 이루고 또 외척하고 살인하고 손을 잡아서 또 한 팔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고 외척하고 한 팀이 된 팀이 다른 팀 B팀을 죽이고 귀양 보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B팀에 들어있던 살인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요것도 살인이 당했으니까 사화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살인파들이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갈라지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붕당이라고 부른다. 붕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붕당에 대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어떤 당들이 있나요? 우리 국회에. 네, 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있고 민주당 있고 정의당 있고 다양한 당들이 있죠. 요런 당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붕당이란.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말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정치를 점점 발전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혼자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붕당 정치가 잘 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첫 번째 분당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서분당은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에 왕실의 외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를 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왕실의 외가를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과 서인은 또 갈라져요. 아니 선생님 뭐만 하면 계속 갈라져요. 이게 붕당은 가장 먼저 학연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학문적인 경향이라든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여립은 본래 서인이었지만 이후 동인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반란에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동인과 서인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이걸 들고 이제 나중에 서인이 힘을 잃었을 때 동인은 서인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혼내주자, 복수혈전이다! 이런 쪽과 적당히 좀 해 라는 쪽하고 나뉘게 되는데 남인과 북인이 또 나뉘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계속해서 이제 당이 나눠지는데 요 분당들 어떻게 나쁘게 바뀐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줬어요. 누구랑 손을 잡는다? 예, 살인파랑 외척이랑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빠져요. 특별히 나빠지게 된 건 숙종임금님 때예요.
숙종 임금님은 특정 붕당이 너무 세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붕당의 힘이 커지면 그 붕당을 싹 내밀고 다른 붕당 사람들을 쓰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붕당이 동시에 있을 때는 한쪽이 너무 커지는 걸 다른 쪽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한쪽만 힘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점점 오래 그 힘을 가지려고 누구랑 손을 잡게 된다? 왕의 외갓집이랑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와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붕당 정치가 나쁜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영조 임금님, 정조 임금님 때 요것을 막기 위해서 탕평 정치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하게 되냐 하면 이제 드디어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러 갑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